1994년 스티븐 킹의 소설을 기반으로 제작된 영화 쇼생크 탈출. 1995년 한국에서도 개봉된 이 영화는 주인공이 교도소에서 20년 가까이 복역하다가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탈주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그런데 영화에 등장하는 교도소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었다. 영화에 나온 교도소는 실제로는 미국 오하이오주 맨스필드 외곽에 위치하고 있으며 1990년에 폐쇄됐다. 지금으로부터 124년 전 건축가 레비티 스캇이 독일식 성체를 본떠 만든 이 교도소는 교도소라고 하면 우리의 떠오르는 잿빛 이미지와는 달리 플라타너스가 양쪽으로 길게 늘어선 진입로와 빅토리아풍의 출입구 등이 있어 마치 중세시대의 성을 연상케 한다. 이러한 이유로 이 교도소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교도소로 알려져 이례적인 관심을 받게 됐고, 특히 이 교도소에 만들어져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독립수용소 철창이 기네스북에 오르면서 교도소는 더욱 유명해졌다. 그러자 사람들은 이 교도소를 지역명을 붙여 맨스필드 교도소라고 불렀다. 맨스필드 교도소는 6층 건물에 총 250여 개의 수용실을 포함하는 엄청난 크기에 예배당과 같은 편의시설도 갖춰져 있었는데, 이 때문에 교도소가 건립된 1886년 당시부터 지역 사람들은 물론 이 건물에 대해 이야기를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드나들었고, 이후 100년이 흐르는 동안 오하이오주에서는 편의시설은 물론 일부 수용실까지도 공개를 허용해왔다. 그러던 1986년 Wow, it seems to be like novels in the Middle Ages. It might be inside. Yeah. Wow. 한 무리의 청년들이 맨스필드 교도소를 찾아왔다. 그런데 그중 한 명이 그만 발을 삐는 사고를 당한다. 청년들은 주변을 살피며 도움 청할 곳을 찾게 되는데, 이때 표지판 하나를 발견하게 된다. 그것은 교도소 내에 마련된 작은 관사로 가는 길을 표시한 약도였다. 그들이 찾아간 관사인 교도소장 클레크와 그의 부인 헬렌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다리를 삔 청년은 이들의 도움을 받고 무사히 그곳을 빠져나왔다. 그리고 며칠 후 맨스필드 교도소를 갔던 청년 중 한 명이 도서관에서 찾은 신문 스크랩 뭉치를 들고 급하게 달려왔다. 그가 내민 신문에는 청년들이 맨스필드 교도소의 관사에서 만난 교도소장의 부인 헬렌의 사망 기사가 실려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녀는 이미 1950년에 죽은 사람이었다. 그리고 청년의 발을 치료해주었던 헬렌의 남편이자 교도소장인 클레이크, 그 역시 부인이 죽은 뒤 10년 후에 사망한 사람이었다. What's this? 그런데 맨스필드 교도소에서 귀신을 목격한 사람은 이들뿐만이 아니었다. 비어있는 수용실을 둘러보던 한 연인은 맨스필드 교도소 내부의 어느 복도에 들어서자 뒷목이 서늘해짐을 느꼈는데, Shall we just turn back? 그 순간 독방에서 그를 노려보고 있는 번뜩이는 눈을 목격했다. 그리고 맨스필드 교도소를 둘러보다가 어느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굴러떨어진 또 한 명의 관광객은 교도소 내부에 있던 예배당에 갇히고 말았는데, 갑자기 예배당 안에서 바람에 일더니 귓전에 무엇인가를 읊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맴돌았고, 주변에 수많은 죄수들이 모두 섬뜩한 눈으로 자신을 노려보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이한 경험을 했던 그 예배당은 당시 사람들의 출입이 금지된 텅 빈 공간으로 드러났다. 이뿐만이 아니다. 어떤 사람은 교도소 건물 밖에서 관서로 가는 길을 찾을 수 없어 길을 헤매던 중 갑자기 불덩어리에게 공격당하고 환영과 환청에 시달렸다고 한다. 이렇듯 맨스필드 교도소에서 기이한 경험을 하거나 귀신을 목격했다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자 이 현상에 관심을 가진 데이비드 메이어 박사가 맨스필드 교도소의 과거사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그리고 얼마 후 These spots are where many people have been sacrificed. 오하이오주 지역 역사학자 데이비드 메이어는 맨스필드 교도소 내 귀신 출몰지가 과거 사람들의 희생이 밀집된 곳이라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맨스필드 교도소에 있는 독방에서 형체 없는 섬뜩한 눈이 목격되는 이유는 1957년 맨스필드 교도소에서는 폭동이 발생한 뒤 독방에 갇혀있던 120여 명의 재소자들이 차례로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한 뒤부터였으며 예배당에서 죄수들이 눈을 부릅뜨고 무섭게 노려보는 모습이 목격되는 것은 그곳이 과거에 사형이 집행되던 장소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폴터가이스트 현상이 난무했던 버려진 공터는 사실 감옥에서 죽었으나 가족이 없는 215명의 죄수들이 묻힌 공동묘지이며 비석의 1년 번호는 죄수 번호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미국 애리조나 대학에서 음성과 언어를 분석하는 청각학과 교수 테드는 맨스필드 교도소에서 일어난 사건들과 귀신 출몰이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는 1989년 탐사대를 꾸려 맨스필드 교도소를 방문하여 맨스필드 교도소 곳곳에 적외선 영상장치와 음성 분석 장치를 설치한 뒤 촬영된 영상과 소리를 모아 정말 귀신이 출몰하는지 밝히는 연구에 돌입했다. 그리고 얼마 후 Look at this. 테드 교수는 교도소의 특정 구역에서 각기 다른 음성과 알 수 없는 형체를 포착했다. 당시 조사를 했던 테드 교수에 따르면 현장 탐사 결과 맨스필드 교도소에서 귀신의 출몰지를 적외선 카메라로 찍은 결과 그 영상에서 알 수 없는 ORB, 즉 둥근 에너지체를 발견할 수 있었으며 아무도 없는 폐쇄된 공장에서는 누군가의 음성도 채집됐는데 특히 120여 명이 자살한 독방의 심령사진에서 유난히 많은 에너지체가 찍혀 나왔으며 예배당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음성 분석 장치에 채집됐다고 밝혔다. 즉, 테드 교수는 이러한 결과로 봤을 때 사람들의 환상이나 착각이 아니라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혼, 즉 귀신을 봤다는 것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테드 교수는 교도소장의 관세에 출몰하는 클레크와 헬렌에 대한 조사 결과를 제시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50년 클레크는 실제 이 교도소의 소장으로 근무하며 부인 헬렌과 교도소 내에 마련된 작은 관세에 살았다. 그런데 1950년 11월 어느 날 책장 위에 있는 상자를 꺼내려던 헬렌은 클레크가 놓아뒀던 권총을 떨어뜨렸고 떨어진 권총이 충격으로 오발되면서 헬렌의 가슴에 총알이 관통. 그녀는 사망했다고 한다. 그렇게 아내를 잃은 클레크 소장은 헬렌이 죽은 후 상심하며 홀로 살다가 10년 뒤 근무 도중 심장마비로 죽고 말았는데 부부가 죽고 난 뒤부터 이들의 형체를 교도소에서 봤다는 목격자들이 생겨났고 그들이 살던 관세에서 사진을 촬영하며 하얗고 동그란 모습의 에너지체들이 촬영되는가 하며
전자기구들이 오작동을 일으키는 일이 발생했다고 한다. 그런데 연구 도중 이 장소에서 한 남자의 목소리가 음성 분석 장치에 채집됐고 교도소장 클레크가 업무 중에 남겼던 실제 육성을 확보해 대조한 결과 두 음성이 일치한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한다. 즉, 클레크의 영혼이 관사를 떠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며 목격자들이 본 건 이들의 영혼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테드 교수는 이 부부 역시 원인 모를 죽음을 맞은 것으로 볼 때 맨스필드 교도소에서는 더 오래전부터 기현상이 나타났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이 알려진 후에도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첨단 장비를 가지고 몰려와 맨스필드 교도소 곳곳에서 실험을 실시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이곳에서 탐사를 벌이는 동안 귀신을 목격하는가 하면 폴터가이스트 현상에 시달렸고 때문에 탐사를 마치지 못한 사람들도 교도소 곳곳에서 일어나는 심령 현상에 대해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러자 1990년 We are closing the haunted Mansfield prison a year after. 미국 연방정부는 결국 맨스필드 교도소를 귀신 교도소로 여기고 건물 폐쇄를 결정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맨스필드 교도소에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로 인해 북새통을 이루고 있으며 맨스필드 교도소를 소유하게 된 교도소 보존협회에서는 결국 건물을 봉쇄한 채 제한된 일부 구역들만 공개를 허용하고 있다. 아름다운 교도소로 명성을 얻었던 맨스필드 교도소. 하지만 지금 이 교도소는 귀신 교도소로 불리고 있다. (1945년 8월 6일) 평화로운 일본의 한 항구 마을. 그날도 마을 사람들은 연인날과 다름없는 평범한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런데 마을을 향해 떨어진 무게 4톤의 원자 폭탄. 순식간에 거대한 부속구름이 하늘을 뒤덮었고 8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다. 그리고 평화롭던 항구 마을은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도시 하나를 순식간에 날려버린 가공할 무기 농축 우라늄 원자 폭탄 리틀보이. 리틀보이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에니코 페르니, 로버트 오펜하이머 등 당시 이름을 알렸던 학자들을 주축으로 결성된 맨해튼 프로젝트에 의해 개발됐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었던 1942년 결성된 맨해튼 프로젝트는 연간 12만 5천여 명의 과학자가 동원됐고 220억 달러라는 엄청난 자본이 투입된 거대 프로젝트로서 목적은 단 하나, 나치의 위협으로부터 평화를 지켜내기 위한 무기 원자폭탄의 완성이었다. 프로젝트가 결성되고 수차례의 연구와 실험 끝에 드디어 탄생하게 된 길이 3m, 직경 71.12cm, 무게 4톤의 농축 우라늄 원자폭탄 리틀보이. 하지만 맨해튼 프로젝트에 참여한 과학자들은 리틀보이가 가져올 충격적인 참상에 대해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1945년 8월 6일) 리틀보이를 탑재한 B-29 폭격기 에놀라 게이가 일본 히로시마 상공의 모습을 드러낸다. 그리고 오전 8시 15분 에놀라 게이의 조종사 폴 티베츠 주니어 대령은 히로시마를 향해 원자폭탄 리틀보이를 투하했다. 순간 거대한 구름이 하늘을 뒤덮었고 그 자리에서 8만여 명의 사람들이 사망했으며 폭탄 투하 지점으로부터 반경 12km가 폐허로 변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원자탄 폭격.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원자탄의 파괴력에 전 세계가 경악했다.
그런데 Japan was destroyed by Little Boy. And that devastation resulted in Japan's subsequent surrender. The Little Boy, however, that was dropped on Hiroshima Was in fact Hitler's bomb to be used against the US. 충격적인 주장이 제기되었다.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 폭탄이 히틀러의 폭탄이라는 것이다. 히로시마 원폭이 히틀러의 폭탄이라고 주장했던 독일의 역사학자 라이너 카이시는 독일의 주간 뉴스 잡지 슈피겔지를 통해 나치가 보했던 원자 폭탄이 비밀리에 미국으로 옮겨졌으며 그 배후에 루돌프 헤스가 있다고 밝혔다. 히틀러의 1급 참모이자 나치 인자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던 루돌프 헤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1년 5월 10일 루돌프 헤스가 아무런 예고 없이 쌍발 폭격기를 몰고 오다가 스코틀랜드 이스트햄 상공에서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루돌프 헤스는 그 자리에서 체포됐는데 Ich bin von Deutschland gekommen, Frieden zu verhalten. Peace. All right. Then prove us that you are the official envoy of the German government. 루돌프 헤스는 평화 협상을 위해 독일 정부의 사절로 왔다고 주장했지만 그는 어떠한 증빙 자료도 갖고 있지 않았으며 정신 상태 또한 매우 불안정했다고 전해진다. 결국 그는 정신병자로 낙인 찍혀 런던 타워에 갇힌 뒤 여러 감옥으로 옮겨졌고 전쟁이 끝난 후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에서 종신형을 선고받고 1987년까지 감옥에서 생활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And here the truth is revealed. The reason why Rudolf Hess traveled to Scotland was in fact the atomic bomb. 라이너 카이시가 루돌프 헤스의 망명이 원자폭탄과 관련돼 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그에 따르면 평소 루돌프 헤스는 독일이 막강한 신무기 개발에 성공할 경우 신무기가 몰고 올 참혹한 결과에 대해 고심했다고 한다. 신무기가 2차 세계대전에서 나치 독일을 승리로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신무기의 강력한 파괴력은 독일을 제외한 유럽 전역을 회생불능 상태로 몰아넣을 것이라 우려했다는 것이다. 결국 루돌프 헤스는 나치의 인력과 기술, 장비 그리고 이미 개발된 원자폭탄을 극비리에 빼돌렸고 영국, 미국을 비롯한 연합군 고위층에게 모든 걸 넘겼다는 것이다. It's not makes any sense. Nazis with atomic bomb. What do you have as evidence? Ladies and gentlemen, please focus your attention here. 라이너 카이시는 독일이 원자폭탄을 갖고 있었다는 근거로 독일 중앙부에 있는 투링기아 지역에서 감행된 나치의 원자폭탄 실험을 내세웠다. Ich habe es gesehen. Ich bin sicher. Mein Bruder hat dafür geopfert. 그는 뒤링겐 지역 주민들의 생생한 증언을 소개했는데 마을 사람들은 하나같이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가 뒤링겐에서 원자폭탄 실험을 했다고 입을 모았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원자폭탄을 직접 봤다는 사람도 있었는데 Es riecht nach einer massiven Explosion. Die Nazis stellten in eine Art einer riesigen Bombe in einem großen Tresor. 이러한 증언을 바탕으로 라이너 카이시는 그 당시 나치가 원자탄을 이미 완성해 실험까지 마친 상태였으며 그때 금고에 보관했던 또 다른 원자탄이 바로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탄 리틀보이였다고 주장했다. This was just the beginning. The Manhattan Project that was set up
to be used against the Nazis. And the results of the Manhattan Project, the atomic bomb. This. Why was it dropped on Japan? 뿐만 아니라 라이너 카이시는 원자폭탄이 독일에 투하되지 않았음을 근거로 내세웠는데 원자폭탄이 나치 독일에 대항하기 위해 결성된 맨해튼 프로젝트의 결과물이었다면 당연히 독일을 공격하기 위해 사용됐어야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원자폭탄은 독일이 아닌 일본에 떨어졌고 그 배경에는 루돌프 헤스가 관련돼 있다고 밝혔는데 Aber Sie müssen mir eine Ding versprechen. Versprechen mir, dass Sie keine eine Bombe in Deutschland und Europa benutzen werden. 루돌프 헤스가 자신이 넘긴 나치의 폭탄이 독일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단서를 달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결국 히틀러의 나치주의에 염증을 느낀 루돌프 헤스가 원자폭탄에 의해 유럽이 파괴됨을 막고자 도발을 단행했고 이 때문에 원래 미국을 공격하기 위해 만들어진 원자폭탄이 엉뚱하게 일본에 떨어지게 되었다고 라이너 칼신은 주장합니다. 그런데 Oh, come on! The reason that the atomic bomb was dropped in Japan was because of the dead. 미국의 역사학자 마키자니 박사가 라이너 카이시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원자폭탄을 독일이 아닌 일본에 투하한 이유는 다름 아닌 불발탄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미국은 애초에 독일을 투하 대상 지역에서 제외했는데 만에 하나 떨어뜨린 원자폭탄이 불발될 경우 불발된 원폭이 히틀러의 수중에 들어가 나치 독일의 원폭 제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은 독일에 비해 일본의 원폭 연구가 훨씬 뒤처져 있었기 때문에 설령 원폭이 불발에 그친다 해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뒤 예정대로 히로시마에 원폭을 투하했다는 것이다. 결국 원폭이 원래의 공격 목표였던 독일이 아닌 일본에 투하됐던 건 루돌프 헤스의 거래 때문이 아니라 불발탄이라는 경례의 수까지 계산한 미국의 철저한 계획 때문이었다며 마키자니 박사는 라이너 카이시의 주장을 터무니없는 추측일 뿐이라고 예측했다. 그런데 2차 대전 당시 이탈리아의 종군 기자였던 루이지 로메르사가 영국 가디안 언리미티드에 나치의 원자탄 실험에 대해 증언한 것이다. I am the last survivor who have officially observed the atomic experiment deployed by the Nazi. 그는 자신을 나치의 원자탄 실험 참관자라고 소개했는데 그에 따르면 드링겐 폭탄 실험이 있기 1년 전인 1944년 베니토 무솔리니가 자신을 따로 불러 은밀하게 명령을 내렸다고 한다. Germany developed new weapon. What? There will be an experiment of this weapon. You go, investigate, and report me. 은밀한 명령으로 나치가 만든 신종 무기의 폭발 실험을 참관하고 그에 대해 조사해 오라는 것이었는데 무솔리니의 명령을 받은 루이지 로메르사는 곧바로 독일 북부 발트에 위치한 위겐 섬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나치 독일의 원자폭탄 실험 현장을 목격했다고 주장한다. 그는 원자탄 폭발 광경을 직접 참관했는데 폭발로 인해 모든 나무와 꽃들이 모두 다 검게 타 있었고 현장에 있던 동물들은 모두 분해된 듯 완전히 사라졌다고 밝혔다. 그런데 실제로 최근에 위겐 섬에서 2차례 지질 검사를 시행한 결과 자연 상태에서 거의 발견되지 않는 세슘 137의 농도가 보통의 경우보다 5배 이상 높았고 번개와 고열 등으로만 형성될 수 있는 심하게 그을린 자갈이 대량으로 발견되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루이지의 주장은 강한 설득력을 얻게 됐고 히로시마를 강타한 원자폭탄 리틀보이가 나치의 폭탄이었다는 라이너 탈슈의 주장 역시 조명을 받게 됐다. 만약 그들의 주장대로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 리틀보이가 독일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면 독일이 계획대로 원자폭탄을 미국에 떨어뜨렸더라면 2차 대전의 전세는 완전히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1756년부터) 7년 동안 영국과 프랑스가 북아메리카 대륙에서 전쟁을 벌일 당시 많은 인디언들이 프랑스와 동맹을 맺고 영국에 나섰습니다. 결국 전쟁은 영국의 승리로 끝났지만 영국의 식민지가 되길 거부한 인디언들은 영국군과 계속 전쟁을 벌이게 된다. 1763년 북아메리카. To invade the other Indian tribes, we have to clear this area. We have to conquer this stronghold, no matter what. Yes, sir. 북아메리카에 주둔하고 있던 영국군 사령관 콜린이 이끄는 부대는 인디언 요새를 점령하기 위해 전투를 벌이게 된다. Attack! 영국군의 예상과는 달리 인디언의 저항은 매우 거셌다. Move out slowly. 그 후 영국 군인들은 끊임없이 인디언 요새로 쳐들어갔지만 매번 참패를 당한 채 돌아가게 된다. Sir, with all due respect, as the days go by, the damage caused to our forces is getting bigger and bigger. Our troops are too exhausted to go on. Don't you just think we should stop now? Give up? There's no such word as defeat. No matter what, we're going to conquer this Indian tribe now. Enemies! Enemies are here! Enemies! Ambush! Raid! Prepare the village for battle right now!
How many survivors? Half, maybe a few less than that even. Not enough to defend this place even, and certainly not enough to mount an attack. Damn it! This is... What's the matter? This is probably smallpox. What?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영국군 진영엔 전염병까지 돌게 된다. Before we get caught, hurry. What are you doing here? You know desertion can be punished by military law? Either we die of disease or get executed for desertion. Both are just useless death, aren't they? What? Useless death? The honor of a soldier is to die on the battlefield. You want to die? You'll die here!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건 탈영병들의 수는 점점 늘어갔다. Just tell me honestly. Do you think we have any chance of winning this battle? Frankly, sir, I think we don't. Don't you? Things will go like this. I may sacrifice all of my soldiers. I can't let this happen. But no, we can't. I've made my decision. This is the only way. You have to obey my command. Oh, enemies are coming. Oh, but he's alone. Oh? Aren't you the chief commander? Yes. We lost the war. We surrender. Are you sure? Yes. I want to stop the fighting now. I want to make peace with your tribe. But how come all of the sudden? I know my country is important, but my soldiers are too. And I just can't stand seeing the men dying anymore. I want to end this war now. 인디언 부족들은 콜린의 제안을 받아들여 평화 협정을 맺게 된다. 그런데 What happened to our people? Why they suddenly dying? We shot me! Now you gotta see them!
talking about peace. And look what you have done to my people. Peace? How can you be so naive? Did you believe all my words? I've never thought of peace with you, ever. Then why did you do that? To give you this. This is a lethal weapon. It will kill you all. 놀랍게도 인디언 부정민들이 병으로 죽게 된 건 모두 콜린이 준 선물 때문이라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 I've made my decision. This is the only way. You have to obey my command. A peace treaty? Never. The peace treaty is just a decoy. A decoy? The real weapon is over there. But it's just... That's the blankets and the handkerchiefs of the infected. The virus in them will kill the Indians. 그랬다. 콜린 장군은 화친을 빌미로 삼아 천연두의 세균이 잔뜩 묻어있는 담요와 손수건을 인디언들에게 선물로 나눠줬고 천연두균에 대한 면역력이 없었던 인디언 부족민들 사이에 천연두가 급속하게 퍼져 많은 인디언들이 사망했던 것이다. 화친을 빌미로 천연두균이 묻은 담요를 인디언들에게 선물해 결국 전쟁을 승리로 이끈 영국군에 대한 이야기, 과연 진실일까? 어떠세요? 보이십니까? (20년) 전 그날의 사건은 내 부모님과 내 눈을 앗아갔다. 네? 각막 이식이 가능하다고요? 이 검사 결과 신경이 다행히 그나마 미약하게나마 살아있어서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닌 듯 싶습니다. 마침 기증자도 있고요. 자, 오늘은 어려운 수술이 될 테니까 다들 각별히 유의하도록. 난 다시 햇빛 속으로 나갈 수 있을까? 당신 누구예요? 네? 남자요?
이식 수술 받은 후부터 길 가다가도 보이고 꿈에도 나타나고 그래서요. 혹시 이식 수술과 관련 있는 건 아닐까 싶어서. 글쎄요. 이식 수술을 받고 나면 다들 이상한 경험을 한다고들은 하는데 그게 뭐 딱히 근거 있는 얘기가 아니라서요. 아마도 그냥 시력 적응 기간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 수술은 아주 성공적입니다. 정기 검진만 잊지 말고 받으러 오시면 되겠네요. 네. 저기요. 도대체 누구지? 아무래도 뭔가가 이상해. 누구신지. 이렇게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전 따님의 눈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질문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혹시 무슨 병으로? 식도암이었어요. 아, 네. 자꾸 어떤 남자가 보인다고요? 네. 실례되는 줄은 알지만 여기 오면 뭔가 알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물어물어 찾아왔습니다. 글쎄요. 제 얘기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네요. 딸 아이에게 좋아하는 남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자세히 말은 안 했지만 그 아이의 눈을 보면 알 수 있었죠. 1997년 6월 4일 그를 처음 본 날 내가 본 건 그의 손이었다. 한 장이요. 버스표 한 장이요. 너무나 길고 하얀 손. 전혀 나쁜 짓을 할 것 같지 않은 손. 처음엔 그저 그 손을 가진 사람이 누군지 궁금했다. 환하게 웃고 있는 그의 얼굴은 그의 손보다 더 눈부셨다. 저기 혹시 그 붉은 구렛나루 집밥꿀이라는 새 아세요? 이름 참 웃기죠? 제가 어제 그 새 소리를 들었어요. 얼마 만에 들어보는 건지 참 정말 지금까지도 잊을 수가 없어요. 어릴 때 본 거지만 그 붉은 노을이랑 푸른 바닷빛이 어찌나 아름다운지. 1997년 6월 17일 언제부턴가 난 그를 기다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을 때면 답답한 내 현실을 잠시나마 잊게 된다. 1997년 7월 11일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그를 바라보는 것뿐이다. 그래도 좋다. 이렇게라도 그의 모습을 하루라도 더 볼 수만 있다면.
내 이름은 Y예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죽을 때 다른 건 몰라도 눈은 꼭 남겨달라고 한 이유를요. 그렇게라도 그 사람을 언젠가 다시 보고 싶어서 아니었을까요? 그제서야 나는 알 것 같았다. 내 눈에 보이는 그 남자가 아마도 그녀가 사랑했던 그 남자일 거라고. 이건... 이 사람은 바로 나잖아. 그럼... 말도 안 돼. 버스표 한 장 주세요. 그랬다. 시한부 인생을 살던 Y는 그가 눈이 멀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매일 버스 정장에 와서 표를 사는 무항수린을 짝사랑해 했다. 결국 Y는 쥐병으로 사망했고 그녀의 평소 소원대로 그녀의 각막이 기증됐는데 놀랍게도 그 각막을 무항수린이 이식받았던 것이다. 나 오늘 어때요? 멋있어요? 앞으로 영원히 함께해요. 당신을 영원히 기억할게요. 우연히 자신을 짝사랑하던 여자의 눈을 받은 남자가 뒤늦게 그 사실을 알고는 자기 자신과 결혼식을 올렸다는 태국의 한 남자의 이야기. 과연 사실일까? 진실 혹은 거짓? 과연 이번 주 거짓은? 첫 번째 이야기, 천연두균이 묻은 담요를 선물해 인디언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영국군 이야기. 1763년 영국군은 아메리카 인디언과의 싸움에서 전세가 불리해지자 화해를 청하며 담요를 선물했다. 인디언들은 기뻐했지만 영국군이 보낸 담요는 천연두 바이러스가 잔뜩 묻어 있었고 이로 인해 천연두에 면역력이 없었던 아메리카 인디언들의 많은 수가 병에 걸려 죽었다. 진실. 두 번째 이야기, 자신을 짝사랑한 여자가 각막을 기증한 사실을 알고 자기 자신과 결혼한 남자 이야기. 거짓. 그게 뭐 딱히 근거 있는 얘기가 아니라서요. 죄송합니다. 아, 미쳤다. 죄송합니다. GMB 어학원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주식회사 말문이 터지는 버터영어에서 해피머니 상품권을, 동아 100점 수학교실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통문장 영어교실에서 문화상품권을, 신성대학에서 해피머니 상품권을 드립니다.